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 5일 전 13명의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JTBC 스포트라이트는 그 집단 탈북이 국정원이 개입한 기획 탈북이라고 보도했죠. 이에 북한 적십자사는 지난 토요일 과거 남한 보수 정당이 북풍 사건을 조작했는데 현 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그리고 13명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식당에서 남한 인사 13명을 북한 공작원들이 기획 월북시켰다면 우리도 아마 같은 요구를 했겠죠. 근데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 기획 탈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벌써 탈북자 3만 명을 불안케 한다며 여론전을 시작했죠. 게다가 현재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한 축은 국정원장입니다. 자신 조직의 범죄 행위, 나아가 한국 정부의 사실상 납치를 국제사회에 인정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정착한 13명 탈북자들 중 일부는 남한에 남는 걸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 경우 북한 당국은 세뇌와 회유, 협박의 결과라 주장하기 십상이겠죠. 과연 아무런 감정적 마찰 없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로 시작되는 관계가 지속될 리가 없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북한의 뭐랄까요 반응 이게 이제 13명 탈북에 관한 거예요. 예. 네,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문답을 하면서야 나온 내용입니다. 네. 수위는 무슨 성명이나 이런 건 아닌데 역시 이제 해당 책임 부처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 적십자에서 계속 연속으로 뭐 태영호 공사였죠. 예. 그리고 전단살포 얘기도 나왔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 13명 탈북에 관한 겁니다. 예. 근데 이 13명 탈북에 관한 이야기는 사건 당시 2016년 4월에도 이상하다고 하긴 했었습니다. 언론에서. 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들어왔다라는 점에 대해서요. 의문을 많이 표기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13명의 경우는 당시 6일 새벽에 출발해서 당일 아침에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다음날 입국했거든요. 예. 탈북자 입국 차단 시간 신기록일 거예요. 이게 아마.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발적인 탈북이고 우리가 몰랐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관계자들의 이야기고 또 실제 지배인 허광할 씨는 최근에 이제 그 과정 전체가 국정원의 기획이었다. 이런 증언도 했고. 문제는 이거 너무 어려워요. 풀기가. 네, 여성분들의 신변 안전도 있고요. 또 북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본인들이 처음에는 본인의 의사와 그 스포트라이트 보도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다. 비자발적으로 왔다라고 하더라도. 네, 물론 일부 여성들의 인터뷰인데요. 네.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는 인터뷰를 못한 것 같고요. 예. 그분들의 의사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예. 그중에서 일부는 또 남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물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에 국회에 출석해서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여성분들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정부의 입장이죠.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 상황에 따라 그래서 아마도 정부가 이제 곤란한 처지고 이게 비록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을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는 정부니까요. 최소한 북미 회담을 치르고 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좋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남은 과목이 깔끔하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북한도 시간을 갖고 이 사안이 좀 정리되도록 기다려줘야 할 상황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는 연속으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죠.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진 불안감 이걸 곧 있을 북미 정상 이전에 한미 정상이 둘이 만났을 때 북한 입장에 서서 좀 조율하고 해결해 달라 뭐 이런 요구가 아닐까. 이번 주에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가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요. 오늘 오후에 방미를 위해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인데요. 통역과 함께 그러니까 단둘이 만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단독 회담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에 앞서서 어젯밤 두 사람은요.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계속된 강경 반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건데 만남을 앞두고 통화를 한 것은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강경 반응의 의도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질문을 했고요. 문 대통령이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악관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궁금하겠죠. 왜 갑자기 이런 전단 살포 문제, 뭐 여정원 문제, 태영 문제 등등. 게다가 이번 주는 이제 풍계리로 핵실험장 풍계리로 취재단이 떠나고 내일인가요? 예, 오늘 우리 취재단 떠나게 되고요. 오늘 떠납니까? 예, 23일부터 25일까지 국제기자단 초청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도 내일 떠나고 모레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은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있고 굉장히 전체 일정에서 중요한 한 주입니다. 중요한 한 주. 이 중요한 한 주에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이제 북한이 이 모든 상황에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걸 알고 정상회담을 해라라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서서 특히 남쪽은 북한을 이해시키고 북한의 입장을 전달해다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 뭐 미국도 거기에 궁금했겠죠. 예,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만나기 직전에 전화 통화를 20분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틀 후에 만날 건데 뭐 이렇게 전화까지 합니까? 근데 전화해서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입장을 정할까 그걸 미리 의논해 두려고 하는 거겠죠. 예. 신경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실제 저희가 지난주 내내 얘기했듯이 볼턴이 이제 면전에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입지가 줄어들고 어떤 상황에 처하면 아마 잘리기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볼턴이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미국 매체 의회 전문 매체 더일의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을 취소하는 대신에 폼페이오 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1분 안에 달려올 수 있는 볼턴 보좌관 대신에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폼페이오 장관을 집무실로 불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모델로 리비아 방식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원래 볼턴과 유엔 대사 미팅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했다는 건데 계획에 없던 미팅을 했다는 건데 이것도 다 방금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있겠죠. 예, 곧 한미 정상회담 할 텐데 북한과 가장 지금 커넥션이 좋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물어봤겠죠. 상황 전개가 어떠냐. 이 미팅 하나 취소했다고 볼턴의 추락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전날에 있었던 리비아식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때 바로 뒤에 볼턴을 세워뒀거든요. 예. 그랬죠. 예. 일부러 세워두는 거거든요. 사실 혼자 해도 되는데. 여러모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꽤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식이 아니라고 할 때 리비아식은 볼턴의 자식
외교가에 알려져 있거든요. 볼턴의 아이디어고. 근데 이제 세워두고 리비아식이 아니다 하는 거는 볼턴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강력한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죠. 볼턴을 세워놓고 볼턴 네가 말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볼턴하고 폼페이오가 대북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길래 볼턴은 아니고 폼페이오는 맞다라고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약해서 볼턴은 북한이 모든 무기, 생화학 포함하여 모든 무기를 다 먼저 포기하면 살려는 줄게 이런 거예요. 예, 그 태도 자체가 살려는 줄게 전부 다 포기해 이런 거고 폼페이오는 핵 폐기에 집중해서 핵을 폐기하게 되면 단계별로 그렇죠.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보상의 뭐 수위와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안 나오겠지만 그걸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되겠죠.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 속성이. 특히 북미 간에는 신뢰관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가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제재에 대한 대가 부분들이요. 그러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볼턴식은 뭐 처음부터 말도 안 된다고 이번 정국 이전에부터 항상 했던 얘기인데 하필이면 리비아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한 그 리비아 방식을 주창한 볼턴을 그 자리에 뒀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불안했겠죠. 도대체 우리가 북한의 입장은 뭐지 생각은 뭐지 궁금한 것처럼 북한도 미국의 생각은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을 하는 건가. 어느 순간에는 볼턴식으로 막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나 불안이 있겠죠. 지금 상호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최고조에 오르겠죠. 예. 그걸 중간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풀까가 별로 안 중요해 보였었는데 이미 다 된 거 아니나 싶었는데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일정 자체를 잡은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안 잡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북한은 그래도 핵실험장 폭파 행사는 예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풍계리의 핵실험장 인근의 전망대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오는 23일부터 25일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외국 취재진에게 공개하겠다라는 건데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에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의 움직임을 담은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갱도 폭파 장면을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남측 기자단을 포함해서 중국, 미국, 영국, 러시아 기자단을 초청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외국 기자단 취재를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남측 기자단 명단이 담긴 통일부의 통지문은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접수를 거부한다는 게 줬는데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답이 없다는, 반응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말은 또 안 합니다. 예. 네, 하지만 북한의 절차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를 태우는 북한식 대응인 상황이고 그렇다고 풍계리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남측 기자단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는 북한 측이 설사 결정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알려주겠죠. 예. 네, 그래서 남측 기자단도요. 우선 오늘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서 취재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미 남측 기자단을 초청할 생각이 없다면 진짜 말했겠죠. 예, 오지 말라고.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여하간 지금 상황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심사가 지금 곱지 않다. 예, 그런 얘기고요. 기획 탈북서 관련해서는 또 우리도 쉽게 풀 수가 없는 문제라 시간이 걸릴 걸 알면서도 문제 제기하는 거죠. 지금. 예, 지금 전체적으로 마음 불편하다. 이걸 드러내는 걸로 보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야 그리고 그때 나온 이야기와 성과를 가지고 다시 관계가 풀려나가지 않을까. 아마 그때면 소위 이제 핫라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왔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걱정하지 말라. 혹은 뭐. 네, 남북 간의 핫라인은 아직까지 통화가 되지 않아서요. 네. 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예. 잘게 쪼개서 통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은 국회 상황만 그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요.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야가 오늘 10시에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표결에 붙여집니다. 추경과 특검이 결국 통과됐고 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또 얘기 나눌 시간이 있어서 미니디오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들어왔다라는 점에 대해서요. 의문을 많이 표기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13명의 경우는 당시 6일 새벽에 출발해서 당일 아침에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다음 날 입국했거든요. 예. 탈북자 입국 차단 시간 시기록일 거예요. 이게 아마.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 자발적인 탈북이고 우리가 몰랐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관계자들의 이야기고 또 실제 지배인 허광할 씨는 최근에 이제 그 과정 전체가 국정원의 기획이었다 이런 증언도 했고 문제는 이거 너무 어려워요 풀기가. 네, 여성분들의 신변 안전도 있고요. 또 북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본인들이 처음에는 본인의 의사와 스포트라이트 보도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다. 비자발적으로 왔다라고 하더라도. 네, 물론 일부 여성들의 인터뷰인데요. 네.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는 인터뷰를 못한 것 같고요. 예. 그분들의 의사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예. 그중에서 일부는 또 남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물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에 국회에 출석해서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여성분들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게 기본 정부의 입장이죠.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 상황에 따라 그래서 아마도 정부가 이제 곤란한 처지고 이게 비록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을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는 정부니까요. 최소한 북미 회담을 치르고 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남은 과목이 깔끔하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북한도 시간을 갖고 이 사안이 좀 정리되도록 기다려줘야 할 상황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는 연속으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죠.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진 불안감 이걸 곧 있을 북미 정상 이전에 한미 정상이 둘이 만났을 때 북한 입장에 서서 좀 조율하고 해결해 달라 뭐 이런 요구가 아닐까. 이번 주에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요. 오늘 오후에 방미를 위해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인데요. 통역과 함께 그러니까 단둘이 만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단독 회담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에 앞서서 어젯밤 두 사람은요.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계속된 강경 반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건데 만남을 앞두고 통화를 한 것은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강경 반응의 의도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질문을 했고요. 문 대통령이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악관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궁금하겠죠. 왜 갑자기 이런 전단 살포 문제, 뭐 여정호 문제, 태영호 문제 등등. 게다가 이번 주는 이제 풍계리로 핵실험장 풍계리로 취재단이 떠나고 내일인가요? 예, 오늘 우리 취재단 떠나게 되고요. 오늘 떠납니까? 예, 23일부터 25일까지 국제기자단 초청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도 내일 떠나고 모레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은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있고 굉장히 전체 일정에서 중요한 한 주입니다. 중요한 한 주. 이 중요한 한 주에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이제 북한이 이 모든 상황에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두 사람이 주장하기 십상이겠죠.
과연 아무런 감정적 마찰 없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로 시작되는 관계가 지속될 리가 없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북한의 뭐랄까요 반응 이게 이제 13명 탈북에 관한 거예요. 예. 네,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문답을 하면서야 나온 내용입니다. 예. 수위는 무슨 성명이나 이런 건 아닌데 역시 이제 해당 책임 부처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 적십자에서 계속 연속으로 뭐 태영호 용사였죠. 예. 예. 그리고 전단살포 얘기도 나왔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 13명 탈북에 관한 겁니다. 예. 근데 이 13명 탈북에 관한 이야기는 사건 당시 2016년 4월에도 이상하다고 하긴 했었습니다. 언론에서.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 5일 전 13명의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JTBC 스포트라이트는 그 집단 탈북이 국정원이 개입한 기획 탈북이라고 보도했죠. 이에 북한 적십자사는 지난 토요일 과거 남한 보수 정당이 북풍 사건을 조작했는데 현 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그리고 13명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식당에서 남한 인사 13명을 북한 공작원들이 기획 월북시켰다면 우리도 아마 같은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 기획 탈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벌써 탈북자 3만 명을 불안케 한다며 여론전을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한 축은 국정원장입니다. 자신 조직의 범죄 행위, 나아가 한국 정부의 사실상 납치를 국제사회에 인정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정착한 13명 탈북자들 중 일부는 남한에 남는 걸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 경우 북한 당국은 세뇌와 회유, 협박의 결과라